네, 작년 4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친딸을 성폭행하는 듯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처벌을 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경찰이 1년 5개월 넘게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결국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년 5개월 만에 검거를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친딸이 성폭행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과 글이 올라오면서 네. 수사가 시작됐죠. 1년 5개월 만에 이제 검거를 했다는 것인데 네. 잡고 보니까 이제 46살 된 우리 한국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제작해서 유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이 이제 잡혔는데요. 네. 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1년 5개월 동안의 국제 공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개가를 올린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많은 한 1,500개 정도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 불법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는 그렇죠. 거군요. 사이트를 운영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거기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그런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네. 어떤 성폭행, 성착취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1년 5개월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 서버를 뒀다. 아까 미국에 서버가 있고 제작은 네. 중국에서 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32개국의 수사기관과 공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5개월이면 상당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네. 민감령 그 당시는 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어요. 네. 왜냐하면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해봤더니 친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안 됐군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영상이 제작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다만 어쨌든 간에 친딸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잡긴 잡았는데 지금 그 선례가 있는데 보니까요. 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지금 항소심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있던데요. 네.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1심에서는 사실은 집행유예를 받았었어요. 네. 그 사람이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충남 당진에 살고 있었고 23살인데 네. 20대군요. 예, 20대입니다. 이 사람은 뭐 굉장히 큰 세계적인 어떤 불법 사이트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악명이 정말 높았군요. 악명으로서 아주 우리 한국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인데요. 뭐 지금 이 46살 이 사람도 그렇지만 그 23살 손모 씨라는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었죠. 네. 근데 이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고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었고 2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었죠. 6개월.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뭐 실형을 지금 받아서 이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네. 인터넷 조두순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조두순 사건이라는 것이 큰 공부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크웹이라 그래가지고 네. 인터넷에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이런 이제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밝은 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뒷골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인터넷 뒷골목에다가 말하자면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뒤에 숨어 있는 사이트군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다크웹. 약 25만 내지 26만 건에 해당하는 네. 그런 어떤 아동 성착취 동영상, 이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그렇죠. 동영상 그런 것들을 사이트라고. 올렸던 것인데요. 자꾸 보니까 이제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런 사건이 이제 있지요. 실형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징역 1년 6개월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외원 처벌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뭐 해외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그 소지만 해도 한 번만 그런 아동 네.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5년 정도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한번
받는 예. 거에 5년인데 예. 지금 이 1년 반 우리나라에서 받은 이 이거는 사람은 사이트를 운영한 겁니다. 운영한 사람이잖아요. 훨씬 운영한 더 것이고 큰 그로 인해서 범죄인데요. 부당이득을 또 뭐 4억 정도 또 더 많은 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얻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6개월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네. 어쨌든 이 성문화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이 거의 나오고 또 기소유예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현행법상 정해져 있는 형량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 소지의 경우에는 지금은 1년 정도에 이제 됩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가지고 6개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바꾸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현재는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제작한다든지 네. 또는 뭐 수입한다든지 수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다음에 단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도 이 법이 그렇게 뭐 아주 가볍게 돼 있는 것은 법상으로는 아니죠. 가볍게 돼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벌금형에 거의 그치고 기소유예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6%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불법 영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것이 영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성폭행이 일어나고 성착취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46살 그 사람이 만든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6살짜리 그 유아를 상대로 한 그런 어떤 그 착취 장면 이런 것까지도 거기 들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친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딸로 의심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상들이 여기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성인 배우가 뭐 무슨 포르노물을 찍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전혀 차원인 다릅니다. 거거든요. 그것과 다르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 뒷골목에서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이것을 유통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골목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동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제작하는 사람, 유통시키는 사람, 또 이제 그것을 또 내려받고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계에 의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유통물 불법 만든 사람도 이제 한국인이지만 그 손 씨라는 사람, 근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거를 내려받은 사람이 70%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악명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인이라는 건데 근데 이 소비한 사람들도 처벌이 거의 뭐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 뭐 이렇다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소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 소지 같은 거는 1년 이하의 가볍게 징역이거든요. 본다는 예, 거죠. 가볍게 인식 보고. 자체가 지금. 예, 이제 물론 판매 정도 해야만 뭐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해야 돼서 범죄가 발각됐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또 그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것을 집행하고 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상당히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이렇게 22만 명 정도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갔고 그래서 경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특히 중형을 내린다 그러던데요. 이런 미국 같은 부분에 나라는 이제 누적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뭐 여러 개의 죄를 졌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 다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었냐면 1000년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1000년.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 영상물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작해서 올렸어요. 그런 경우에 1000년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숫자를 다 세가지고 다 셉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럼 1000개가 이제 1000년이 되는 겁니다. 다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20년 정도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주의 나라고 그야말로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 포르노물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어떤 게 있냐면 단 한 번만 내려받아도 2주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근데 2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내려받은 거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10년 이런 것보다도 더 강할 수 있는 것이 2주 그 징역형에 처하고 나오면 그것이 전과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평생 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엄하게 처벌을 한다는 거죠. 징역 자체보다 더
그렇죠. 무서운 우리도 벌이 어떻게 보면 붙어 이렇게 볼 수 있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꼭 뭐 징역 2년, 뭐 3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순 처 한 번 내려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을 또 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를 할 게 아니라 단 2주라도 단 한 달이라도 실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 살고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그 주운 글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또 죄를 범하면 그걸 가지고 가중 처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 예처럼 한 번 내려받았다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냐, 네. 그걸 뭐 징역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단순하게 기소유예라든지 벌금을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법을 바꾼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해서 2주 징역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이 1개월이 채 하거든요. 그러면 1개월이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경각심을 불어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가지고 한 달 징역형 살았다. 네. 그것이 크게 우리 사회에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어떤 그 경계 효과를 갖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만 특히 네. 아동 착취, 아동의 성착취하는 영상은 운영하는 것도 물론이고 보는 것, 다운받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그럼요. 좀 더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소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작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인터넷 조두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오늘 우리 MBC 보시고 인터넷 조두순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인터넷 뒷골목에 가가지고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